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영상을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보셨던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는 MBC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글쎄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MBC가 언론인으로서 중립적이고 신뢰성을 갖추고 있다 라고 생각하실 분이 얼마나 계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손석희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저는 그 두 가지에 대한 MBC의 어떤 잘못된 언론인으로서 양심을 저버린 모습을 한번 여러분한테 지적해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벌써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손석희 씨와 그리고 김웅 기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죠. 당시 이제 논란이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접촉사고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또 여성 동승자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웅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손 사장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2차례 맞았다. 자, 당시 이제 김웅 기자 입장에 따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손 사장이 2017년에 차량 접촉 사고를 내고 그 이후에도 사고를 한번 더 쳤다라는 거죠. 그 제보를 입수해가지고 손 사장을 취재를 했는데 자신이 손 사장의 채용 제한 회유를 거부를 하니까 손 사장이 자신을 폭행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손 사장이 먼저 채용 제한을 했다라는 것은 손 사장의 입장과는 정반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손 사장은 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을 했다. 오히려 김웅 기자가 청탁을 한 것인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협박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제가 지금 정리해드린 이 내용도 벌써 1년이 한참 지난 그런 내용들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김웅 기자를 폭행한 것이 맞냐? 그리고 또 김웅 기자는 정말로 손석희 사장을 협박한 것이 맞냐? 그리고 또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동승자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그 견인차를 운전했던 사람이나 김웅 기자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같이 이제 타고 있던 사람이 젊은 여성이다라는 주장도 있고, 손 사장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젊은 여성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다 보니까 도대체 누구 얘기가 맞는 것이고 어떻게 그것이 진행될지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검찰이 최근에 관련돼 가지고 다음과 같은 구형을 했습니다. 김웅 기자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요. 내용을 보시게 되니까 피고인은 공갈미수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렇게 검찰이 얘기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설령 그것이 미수에 그쳤다라고 할지라도 이 김웅 기자가 손석희 사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협박을 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형을 내렸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해당 입장에 대해서 김웅 기자 측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투자나 용역 제안은 오히려 손 사장 측에서 먼저 했다라는 것입니다. 1년이 훨씬 지난 지금 시점까지도 손 사장과 김웅 기자 사이에 팩트 체크는 아직도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해당 내용 같은 경우는 법정에 가서 진실이 가려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 의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이거죠.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1년이 훌쩍 지난 지금 시간까지도 양측이 치열하게 지금 갈등 관계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누구 말이 진실인지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가 당시에 보여줬던 모습은 일방적으로 손석희 사장을 비호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작년 4월에 MBC 시사 프로그램인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는 SBS와 채널A를 콕 집어가지고 다음과 같이 페이크다, 가짜뉴스다 라고 하면서 방송을 했었습니다. MBC가 문제를 삼은 SBS의 방송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SBS 8시 뉴스가 지난해 1월 손 사장과 접촉사고 피해자인 견인차 기사 A씨와의 전화통화 파일을 공개를 했고, SBS가 공개한 두 사람의 통화에서 A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제가 현장에서 여자분이 내리는 것을 봤고 30대 중후반쯤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글쎄요, MBC는 당시에 어떤 근거로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저렇게 당당하게 페이크다, 가짜뉴스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1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법리 싸움이 지속되고 있고 양측의 입장이 치열하게 지금 갈등 관계에 있죠. 그런데 MBC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냥 단순하게 손석희 사장을 보호하고 싶고 손석희 사장을 비호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SBS가 가짜뉴스를 보도했다라고 얘기했던 MBC는 결국 정정보도 소송에서 SBS에게 패배했습니다. 법원은 MBC가 허위 사실을 적시를 했지만 악의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만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라는 건 인정을 했죠.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앞선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MBC 자체가 어떤 정부 친화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그런 보도만 하는 기관 아닌가 이런 생각 우리가 떨쳐낼 수밖에 없는데요. MBC의 구조를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자, 일단 MBC는 공영, 민영, 혼합 방송이다 라고 여겨지는데 과연 이거를 민영 방송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제가 좀 의문이 듭니다. 왜? 방송문화진흥회가 7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70%의 지분을 갖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가 어떤 곳이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산하기관인 것이죠. 방문진의 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 이사 9명과 감사 1명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럼 방송통신위원회는 또 어떻게 구성이 됐냐? 총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5명 중에 2명을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1명이 또 위원장이죠. 나머지 3명을 이제 국회에서 추천하게 되는데 3명 가운데 1명을 여당 쪽에서 추천을 하고 나머지 2명을 야당에서 추천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방송통신위원회 5명 가운데 3명을 여당과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죠. 그렇게 구성이 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문진 이사 9명과 방문진 감사 1명을 또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성이 된 방문진에서 MBC의 지분 70%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MBC는 정부의 산하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MBC를 공영, 민영의 합동이다 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정권의 나팔수가 돼버린 MBC에 대해서 이번에 진중권 전 교수도 비판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지금 보시니까 MBC가 그렇게 공격을 했었던 나경원 의원의 아들에 대해 가지고 줄곧 나경원을 외쳤었는데 이거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허망하겠다 이런 식으로 비판했죠. 여러분도 기억나실 겁니다. 작년이죠. 조국 딸의 그 인턴 활동 관련된 의혹이 여러 가지가 나왔었죠. 그랬더니만 MBC를 필두로 해가지고 어떻게 공격을 했었습니까?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의 서울대 연구 포스터 작성 특혜 의혹을 막 제기하면서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서울대에서 나경원 아들의 제1저자 문제없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은 서울대 의대 연구 발표문에 제1저자로 등재가 된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1차 결론을 내린 것이죠. 4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경미한 연구윤리 위반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경미한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렸냐? 김 씨가 데이터 검증을 도왔긴 도왔지만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 작업이라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서울대 결정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친문 세력에서 MBC에서 나경원 의원의 아들에 대해서 공격했던 그 내용은 가짜다라는 게 지금 밝혀진 것입니다. 서울대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제1저자, 1저자로 등재가 되는 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고 다만 4저자로 등재가 됐던 것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경미한 위반이다 라고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이런 어떤 우리가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조국 딸과 이 나경원의 아들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MBC가 다음과 같이 보도를 한 것입니다. 나경원 아들 제4저자 발표문 서울대 저자 자격 박탈 결론 이렇게 이재욱 기자가 기사를 냈습니다. 놀랍게도 기사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제4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해 지금 강조 표시가 되어 있죠. 연구윤리 위반 여기도 강조가 되어 있고 저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여기도 강조가 되어 있고요. 나경원 전 의원 아들이 제4저자로 이름을 올린 건 부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계속해가지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다만이라고 하면서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해당 기자의 저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참으로 정말 MBC가 나경원 의원의 아들의 흠집을 내려고 혈안이 됐구나. 이거를 정말 우리가 정당한 어떤 기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울대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4저자로 등재가 된 것은 그다지 막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경미한 위반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고 1저자로 등재가 된 것은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MBC는 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과를 해야 되겠죠. 마치 1저자로 등재가 된 것도 문제가 됐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지금 이런 결과에 대해서 사과를 해도 모자를 판인데 오히려 지금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4저자로 등재가 된 것이 취소가 됐다. 경미하다라고 서울대가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엄청난 잘못인 것처럼 앞부분에 강력하게 그렇게 온갖 강조 표현을 써가지고 써놓고
다만 1저자로 등재가 된 것은 인정이 됐다.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으니 도대체가 MBC가 이게 지금 정권의 그냥 하수인이나 정권의 어떤 대변인이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지.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제대로 언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손석희 때도 그렇고 나경원 때도 그렇고 MBC에 들어가 있는 기자분들은 정말 스스로 한번 되물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뭐를 되물어야 되겠습니까? 간단한 것이죠. 자기가 지금 언론인이 맞냐? 내가 지금 정부의 대변인이냐?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